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낭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낭독의 어떤 즐거움, 묘미는 이거다 하는, 그냥 책을 묵독을 해서 읽고 이해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뭐 이런 내용이구나 저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치게 되는데, 낭독을 하다 보면 그 이해된 내용을 하나하나 저의 세포 속에 새기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고, 이런 또 다른 책을 읽을 때 또 다른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북튜버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낭독을 하시는구나,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책을 읽는다라는 게 뭐가 재밌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제에 이어서 정혜신 박사님의, 정신과 의사이신 정혜신 작가님의 당신이 옳다 두 번째 시간으로 충고, 조언, 평가, 판단하지 말고 공감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감하기라고 하면 너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조 평판 날리지 말고 공감하라. 누군가 고통과 상처, 갈등을 이야기할 때는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 충조 평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 충조 평판은 고통에 빠진 사람의 상황에서 고통은 소거하고 상황만 인식할 때 나오는 말이다. 고통 속 상황에서 고통을 소거하면 그 상황에 대한 팩트 대부분이 유실된다. 그건 이미 팩트가 아니다. 모르고 하는 말이 도움이 될 리 없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안다고 확신하며 기어이 던지는 말은 비수일 뿐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일상의 언어 대부분은 충조 평판이다. 우리가 얼마나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생각은 잊어.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이것은 충고와 조언입니다. 그럴수록 네가 더 열심히 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충조.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봐. 이것도 충조. 그건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한 말일 거야. 이것은 평판.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니? 이것도 평판.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야. 별다른 사람 있는 줄 아니? 충조 평판. 작은 고민부터 시작해 곧 죽을 듯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부모나 교사들, 때로 상담가들도 충조 평판을 날린다. 친구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도, 책을 읽어봐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도 고통 속에 있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충조 평판의 잣대를 들이밀며 다그친다. 내가 너에게, 나도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충조 평판을 빼면 달리 할 말이 없어서다. 충조 평판이 도움이 될 거라 믿어서라기보다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일 때가 더 많다.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의 언어는 거기서 벼랑처럼 끊어진다. 길을 잃는다. 그 이상의 언어를 알지 못한다. 노는이 장도 깬다고 충조 평판이라도 날려보는 것이다. 그러니 끼니처럼 찾아오는 일상의 갈등과 상처가 치유될 리 만무하다. 덧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건이 풀리지 않을 때 현장을 다시 찾는 수사관처럼 내 언어가 끊어진 벼랑으로 돌아가 보자. 현장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해줄 말이 별로 필요치 않다. 그때 필요한 건 내 말이 아니라 그의 말이다.
그의 존재, 그의 고통에 눈을 포개고 그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물어줘야 한다. 무언가 해줘야 한다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지금 그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야 한다. 사실 지금 그의 상태를 내가 잘 모르지 않는가? 물어보는 게 당연하다.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한다면 그에게 물어볼 말이 자연히 떠오른다. 지금 네 마음이 어떤 거니? 네 고통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니? 만약 그의 대답이 없어도 그가 대답을 피하거나 못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대답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 존재에 주목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존재를 그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고통에 진심으로 주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결정적 요인이다. 말이 아니라 내 고통을 공감하는 존재가 치유의 핵심이다.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사람은 지옥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는다. 사흘 전에 자살 시도 이야기를 꺼냈던 그녀의 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한 일을 복기해보자. 내가 한 어떤 반응이 그녀를 건져 올렸던 것일까? 그녀가 말을 꺼내기 전 주저하던 몇 초간의 침묵, 찻잔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떨리던 그녀의 손, 유창하게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기를 반복하며 버벅대던 순간을 나는 방해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했다. 그녀가 불편해하는 것을 덜어준다고 화제를 돌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멈칫과 버벅거림은 매끄러운 기계음만 나오던 마이크에서 처음으로 들린 그녀의 육성이었다. 그녀의 나가 수면 위로 처음 머리를 내민 순간이었다.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만나는 일은 언제나 반갑고 귀하다. 그녀의 나를 의식하고 그걸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내 침묵 속 언어들을 그녀는 실시간으로 알아차렸다. 자기 존재가 있는 그대로 수용되는 순간은 당사자가 누구보다 즉각적으로 감지한다. 생명의 본능이다. 가끔 그녀에게 던진 질문 외에 나는 무슨 말을 해줄까 염려하지 않았다. 그런 때 누군가가 해주는 말이란 것은 그녀가 비언어적인 몸짓으로 전하는 자기 존재의 신호들, 침묵, 손떨림, 머뭇거림 등의 자취를 감추게 만들 뿐이다. 그때는 내 눈길이나 숨결, 신음 같은 한숨 등이 말보다 더 또렷한 말이 된다. 나는 눈길, 숨길로 그녀를 이불처럼 감쌌다. 너무 무거워서 눌리거나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닌, 그러나 안정감을 느낄 만큼은 묵직하게. 그때는 그 이불 같은 내 태도가 내가 그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의 전부였다. 이것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포개고 듣고 또 듣는 사람, 내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대답을 체근하지 않고 먹먹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산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어떤 개인적인 상담이 다 모두 충초평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진실된 어떤 진정한 공감이란 그 사람의 고통을 궁금해해주고 물어봐주고 그의 존재를 계속해서 궁금해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찬찬히 물으며 함께 그 뒤를 바짝 따르다. 섬마을이 고향인 40대 남자 창민. 8살에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가 4남매를 키웠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던 그는 중1부터 시작한 신장 투석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
1년에 한두 번은 연례 행사처럼 입원을 하느라 학업도 직장 잡기도 쉽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 독서 모임이나 환우회 활동에도 열심이다. 촛불 집회와 여러 봉사활동도 하면서 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의 적극적인 활동을 듣다가 처음 투석을 시작할 때 누구와 병원에 다녔는지, 어느 병원으로 다녔는지 물었다. 엄마는 하루도 쉴 수 없어서 중1 아이가 새벽에 혼자 배를 타고 도시를 나와 도시에서 또 1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을 가서 투석을 하고 다시 혼자 돌아왔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애를 많이 썼겠군요. 안쓰러운 마음으로 다시 물었다. 투석을 받으러 가는 날 집을 나설 때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14살 창민이의 뒤를 밟듯 천천히 하루의 동선을 얘기해 주세요. 우선 창민이는 몇 시에 일어나죠?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무트로 떠나는 배를 타러 가는 중1 창민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함께 그의 뒤를 따랐다. 14살 아이는 매주 2번씩 전날에 엄마가 챙겨준 차비와 병원비를 챙겨 넣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집을 나와 배와 버스를 갈아타고 홀로 병원에 간다. 홀로 접수를 하고 홀로 투석을 받고 다시 홀로 2번의 다른 버스와 배를 타고 섬마을의 집으로 돌아오면 캄캄한 밤이다. 중년의 창민과 함께 어린 창민의 뒤를 따라가 보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 마음이 짠했다. 덤덤한 듯 차분하게 말하던 그에게 물었다. 14살 창민이 뒤를 따라가 보니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혼자 모든 걸 다 처리했어야 하니까. 다시 떠올려 보니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의 뒤를 밟다 보니 그의 외로움이 뚜렷하게 보였다. 덤덤하게 해내야 했던 오래전 일을 말하던 그가 문득 눈물을 비치며 어린 자신을 보듬었다. 마지막엔 자신을 진심으로 대견해 했다. 누군가 자기 속마음을 꺼낼 때 그의 상황을 구석구석 잘 볼 수 있도록 거울처럼 비춰주면 상황은 빠르게 파악되고 이해된다. 이해가 되면 그에 합당한 감정과 공감이 절로 일어난다. 또 그것을 말하는 이에겐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의 눈길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의 마음을 구석구석 비춰주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 행위 자체가 다정한 공감이고 치유다. 어릴 때부터 투석을 했다는 얘기를 그가 했을 때 힘들었겠다는 반응 외에는 접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 상황에 대해 세세하게 물어봐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을에 던지는 힘들었겠다는 말은 사람 마음에 의미 있게 가닿지 않는다. 공감적인 단어이지만 공감받았다는 느낌을 상대에게 주지 못하는 건 그 말이 잘 모르고 던지는 말이라서다.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던진 말이 의미 있는 정서적 파장을 만들지는 못한다. 잘 모르면 우선 찬찬히 물어봐야 한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시작되는 과정이 공감이다.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물어야 공감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감은 가장 입체적이고 총체적인 파악인 동시에 상대에 대한 이해이고 알미다. 그런데 혹시라도 질문을 잘못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더 덧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은 내가 자세히 몰라서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봐 물어보는 건데 하는 단서를 달고 상대방의 상황, 마음에 대해 어떤 것이든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고 존중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내 태도만 명확하게 전달이 된다면 혹시라도 적절하지 않은 질문을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상대를 덧나게 하는 질문이 따로 있다기보다 상대에게 던진 질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다는 증거나 나를 비난하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느껴졌을 때 사람은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라는 내 입장을 먼저 알려주고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 없이 물어볼 수 있다. 네, 오늘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금 금방 든 생각은 내가 여태까지 상담을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도 상담을 많이 받곤 하잖아요. 근데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그냥 내 기준에서 내 입장에서 그걸 그냥 결론을 내리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충조 평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공감하기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사항은 그 사람에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 상황, 그때의 느낌,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물어봐줘야 우리는 100%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이고요. 갑자기 마음이 약간 착잡해져가지고 네, 오늘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